해보겠는데, 이제 저도 사실, 여기서 20분, 30분 어떤 얘기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의 가장 솔직한 저의 심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뭐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김혜지 사장님 강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이따가 끝장에 나오겠지만, 가맹점 10개 이랬는데, 앞에서 그냥 30개를 질러주셔가지고, 그러게요. 또 수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영어지만 One More Light Up이라는 주제로 사실 Light Up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서 이제 제가 살짝 따왔냐면 저 맨날 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필리핀의 어떤 여자 가수 도라도라는 가수가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변신 또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변신을 하는데 그 마지막 노래가 라이트 업이었어요. 그 노래를 하면서 아, 이 여자는 이렇게도 하는데 자기의 성량이 그렇게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이 춤추면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줄넘기를 하면서 노래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보고 그러니까 노래의 가사하고는 약간은 다르지만 한번 한 번만 더 불을 밝혀보자 이런 뜻에서 One More Light Up으로 제가 주제를 정하고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저는 이제 9월에서 한 작년 11월 이때 이제 간접적으로 혹은 또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너무나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모든 인생에 대해서 좀 어떤 아픔에 대해서 덤덤해진다는데 초등학교 때 한 마리를 키우다가 떠나보낸 이후로 부모님하고도 이별을 했고, 근데 이런 이별은 조금 뭔가 저한테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덤덤해진다는데 난 아직 나이를 더 먹어야 되나? 물론 뭐 어떤 자연의 법칙 앞에 이별은 당연한 거지만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때 사실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시스템의 변화가 오면서 제가 같이 이 슬픔하고 어우러져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생각했던 방향은 이거였나? 만약에 그룹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슬퍼만 할 순 없잖아요. 김창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슬퍼만 하지 말고 밥 먹으면서 슬퍼하고 운동하면서도 슬퍼하고 일하면서도 슬퍼하고 그렇게 슬픔에만 빠져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어쨌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 언젠가는 나한테도 잊혀질 또 우리 존재고 또 나는 또 누군가 또 새로운 또 만남을 만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은 당연히 내렸죠. 그렇다면 잠깐만요. 변화는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책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 책을 우리 이시안 사장님하고 지난번에 어떤 북미팅을 따로 그때 했을 때 이 책을 샀어요. 근데 완독은 못했어요. 근데 이 송기령님의 그러니까 마인드 마이너라고 해서 마음을 읽는 작가 송기령님이 이 책을 썼고 이 책 이후에 또 2권의 책이 더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완독은 못했지만 이분의 그 강의를 제가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강의를 가끔 듣는데 이분의 책을 읽는데 이분이 소개가 될 때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예보관이라고 소개가 돼요. 그 예보관? 예보관이 뭐지? 근데 이제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일기예보, 기상예보가 아니라 이제 시대예보란 얘기는 벌써 이 기상의 변화처럼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 뜻에서 이분은 예보관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핵 개인, 경량 문명, 호명 사회 이렇게 이제 3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3가지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압축이 돼요. 바로 AI예요. 뭐 이제는 귀에 뭐 딱지가 붙을 정도로 AI 하잖아요. 그리고 뭐 솔직히 AI 어플 하나 안 쓰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챗GPT로 모든 걸 다 물어보고 그런데 사실 챗GPT도 100% 맞진 않더라고요. 제가 무언가를 자문을 구했는데 그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서
아, 이거 다 믿을 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얼마 전에 북미팅에서 한 것처럼 질문을 잘해야 이게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것처럼, 아, 이게 저는 그냥 무조건, 뭐, 챗GPT는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줄 줄 알았더니, 그거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혼밥, 뭐, 혼술, 하다못해 이제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다 확대가 되면서, 진짜 혼썸씽이 되면서, 이제는 핵 개인의 시대가 됐고, 이 AI가 발달되면서 모든 산업화, 그러니까 일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화에 걸쳐서 이제는 AI가 다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뭐 어떤 조직에 사실은 만약에 뭐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우주를 얻은 것 같은 거기에서 하나하나 승진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텔레비에서 방영됐던 뭐죠? 김 부장. 제가 그 연말에 유성룡이라고 해가지고 틀렸잖아요. 흥분을 해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유승용 한다는 게 유성룡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김 부장의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이제는 내가 호명되어지고 내 이름으로서 나의 핵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그 다음에 누구를 호명할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셰프들도 보면 지금은 뭐 예전에 어떤 유명한 호텔의 그런 셰프들 그 다음에 뭐 대기업의 이런 셰프들이 아닌 지금은 흑백 요리사 보면 정말 어제 제가 윤용욱인가 하는 사람 프로를 봤거든요. 그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정말 요리가 하고 싶어서 바베큐를 그렇게 잘 한대요. 그래서 캠핑을 가면 바베큐에 그 전 막 그 기계를 다 가지고 가는데 바베큐 연구 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에 예약이 된 명수가 직원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우리 몇 명이지 하는데 1,900명이. 한 달이에요? 1년이 아니고? 아,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 이연복이랑 안성재 그 사람 예약을 할 때 1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전 1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달이었어요. 1,900명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안성재 셰프 1인 얼마인지 아세요? 코스 요리가? 40만 원이에요. 그걸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개인의 브랜드 네이밍, 그 다음에 이런 핵개인의 시대가 이제 지금 요리에서도 열리고 있는데 뭐 AI가 적용되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기령 님이 이 강요된 혁신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좀 공감이 간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막 급변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나이는 먹었지만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왜 키오스크 예를 드는데 그게 참 가슴에 와닿은 게 뭐냐면 키오스크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그 팬데믹 이후에 처음 나왔을 때 뭔가 커피숍에 가서 눌리고 있어. 그런데 그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뒤에 젊은 사람들이 쫙 줄 서 있으면 이게 등에서 이 차가운 시선 뭐 하고 있지 지금 앞에서 왜 버벅대고 있지 막 이럴까 봐 그런 어떤 시선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건 나도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지 그래서 적응을 했어. 커피빈에 가면 또 이제는 진동벨 번호까지 넣어야 돼. 투썸은 또 달라.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런 어떤 흐름 앞에 우리가 과연 얼만큼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AI 하지만 정말 AI를 잘 쓰고 있는지 그러면서 저도 아 이제는 진짜 꼰대라고 불릴 나이가 됐는데 이제 정말 한번 그 흐름을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정말 뭐, 아, 나는 아니야. 나이 먹었으니까 더 이상은 못해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우리 시스템이 있는 이유도 그 이유잖아요. 그래서 배우면서 나도 적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사실 요거는 조금 만든 지가 좀 됐어요. 이 모양까지 똑같죠? 요거 만드는데 저 진짜 막 일요일 날 아침에 한 3, 40분 걸린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한국어로 변환을 하면은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 어떤 인스타 그 팔로우 했던 누군가가 가르쳐 줘서 들어갔더니 뭐 결제도 그렇고 다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한번 따라서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저희 강아지는 뷰티캠이죠, 당연히. 강아지는 보내고 우리 아들 강아지를 잠깐 이제 봐줄 때 요 사진을 하나 찍고 제가 힐링 AI라는 어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변화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 책 얘기를 또 드렸고, 또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뉴스킨 회사도 35년이 됐고, 또 아메이는 이미 5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뭐 선배이신 우리 이성호 사장님도 계시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미 뭐 이렇게 보면 1930년대에 시작을 해서 7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뭐 메리케이, 아메이 이런 회사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50년이 넘은 이 흐름 앞에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나 원칙은 정말 변하지 않아야 될 가치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마케팅이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 마케터들이 과연 변하지 않을까? 마케터들한테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이런 흐름 앞에서 우리가 예전에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50년이 넘은 이 마케팅을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이제는 뭐 3년, 1년, 이제는 예보라고까지 얘기할 만큼의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중요하고 또 법률, 세무, 회계 이런 모든 걸 회사가 대신해주고 우리는 입소문을 내서 어떤 마케터들에 대한 후원 보상을 받는 건 정말 맞는 일인데 지금 우리 세대들이 제가 그 오래전에 뉴스킨을 할 때만 해도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과연 우리처럼 그 헝그리 정신으로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면서 정말 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체제의 변화 속에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빠른 보상이 아니면 이제는 떠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소비자를 늘리기보다는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소비자는. 그렇다면 어떤 사업자를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니앤코어도 물론 회사는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회사도 4월부터 바뀌는 보상이 결국은 소비자의 보상 중심이기보다는 사업자의 보상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으니 우리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구독자 수 늘려야 되겠죠. 네. 120포인트, 100명 하면 10,000포인트가 넘어요. 근데 100명 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제가 저를 돌아다 보니 나는 과연 구독자 수 얼마나 늘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렵지만 구독자 수는 늘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라운지를 할 사람이 있고 또 라운지를 하지 않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가운데서 사업자를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이따가 또 제가 DR에 대한 또 얘기를 또 잠깐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한 가운데 제가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어서멜 스파 가맹비가 이제 딱 그 발표가 되니, 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 했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왔지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생각을 바꾸면 되지. 어차피 유니앤코 라운지 하면 되고, 안 할 사람 가맹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누가 하겠어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그 변화 얘기를 할 때, 지난달에 그 라이즈 코리아에서 이제 화장실에 가고 있는 김주영, 온리원 그룹의 김주영 대표님하고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어떻게 잘 지내시죠?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쉽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대뜸 첫 마디가. 이시안 사장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네? 이러니까 자기네가 우리 그룹을 통해서 랠리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 그런데 구독자 수를 막 늘려봤는데 돈이 안 되니까 사업자들이 떠나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인셀덤을 했던 조직이었고 인셀덤을 통해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했다가
110만 원 패키지를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불경기 시대니까 330만 원에 대한 얘기는 솔직히 이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110만 원은 너무 쉽지 않아요. 이러는데 솔직히 이시안 사장님 속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머 이게 참 생각의 차이구나. 우리는 120포인트를 13만 2천 원 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은 110만 원을 가지고 다가가서 안 되면 구독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생각의 차이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뭐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좀 했지만 만약에 여유가 돼서 우리는 왜 여유가 없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니야 비싸서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구독자 수가 늘리기 어렵고 지금의 그 방향이 보상의 방향이 사업자의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은 우리 잘 파는 사람 아니잖아요. 사실 뉴스킨에서도 그랬고 모든 네트워크가 잘 파는 사람은 더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잘 파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유니온 그룹에 뭐가 있죠? 어썸 웰스파가 있어. 그리고 이 회사는 좋은 기계를 내놓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패키지를 사서 뭐 5개 하나 더를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22만 원이 18만 몇천 원이 돼서 그거에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나 누구한테 갖다 팔 거야? 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샵을 하는 원장님들한테는 이게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 그렇다면 유니앤코 라운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대화를 해서 접근을 해서 좀 괜찮은 사람한테는 어썸 엘스파 라운지 가맹점을 한번 이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아니 뭐 여태는 잘했어요? 솔직히 못했잖아요. 아니 근데 어쩜 엘스파 나온 뒤로 너무나 갑자기 이게 뭐 멘붕이 왔다고 하는 사람 뭐 이제 어썸 엘스파 가맹점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두 가지 하나가 더 얹혀졌을 뿐이야.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뛰면 돼.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점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뭐 똑같은 선상의 얘기인데 과연 어떤 게 던져졌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보느냐가 바로 차이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죄수는 바깥의 풍경을 보는 반면 이 사람은 그 창살을 보고 있고 또 이렇게 갇혀졌을 때 갇혀서 나를 가두고 계속 고민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돌을 깨부수면서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서 무언가 바깥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도 생각을 다시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DR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도 뭐 로드 투 이디 해가지고 DR로 어떻게든 직급을 업시켜보자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8,000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10,000포인트예요. 그러면 120포인트 100명을 하기는 너무나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우리 어서멜 스파 그 가맹을 딱 한다 그러면 물론 뭐 한 줄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옆에 최소 포인트 1,000 매니저만 있으면 되니까 DR 전략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개개인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독자 수도 당연히 늘려야 되고 개개인한테 또 뭐 뷰티풀 패키지 살 수 있는 사람 너 이렇게 싸게 사서 써 해서 또 통할 수 있는 사람은 통하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샵콜드를 파트너 사장님들을 후원하고 남는 시간에는 제가 이제 콜드를 해야 되겠다 또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우리 김혜지 사장님이 30개 얘기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 10개의 어썸 엘스파 라운지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에 10개가 됐죠. 예,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는 또 샵콜드를 다시 한번 행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당연히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 미국에 아는 사람 있어? 뭐 혹은 아시는 피부관리실 원장님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 리셋클럽하고 바디크림을 잠깐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세영 사장님한테 그 미니 배너를 제가 5개 정도 일단 맞췄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 바디크림을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우리 이시안 사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더마움 AS를 하러 이제 성남을 갔는데 그 이사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 이 크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은품으로 크림을 받았는데 저는 이 성분을
당연히 좋겠지 하고 이렇게 써보긴 했어요. 근데 자주 쓰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닐릴 글리에이터라는 그 뜨거워지는 그 성분이 그 이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캡사이신의 어떤 그런 성분보다 정말 안전하고 피부에 침투됐을 때 굉장한 탄력감, 수분감을 준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직접 복부 관리는 안 해봤지만 30분 관리했을 때 10분마다 한 번씩 바디크림을 발랐을 때 약 5,500원의 단가가 이제 들어간다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샵 원장님을 찾아갔을 때 더마템 프로와 더마홈 얘기를 하면 거의 원장님들은 거부할 거예요. 왜? 기계가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의 도구를 생각한 게 이제 바로 요 크림과 요걸 가지고 한번 써보시라고. 써보시고 또 그 다음에 갈 어떤 부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권혁자 사장님의 후원으로 목포에 갔을 때 우리 이 크림을 가지고 한번 직접 배를 눕혀놓고 어떤 원장님이 오셨는데 그들의 고주파, 이따만한 고주파, 이 헤드가 큰 거, 그 다음에 자기네 크림, 그 다음에 이제 반쪽은 요거와 그 다음에 저희 거, 그 헤드가 작긴 하지만 더마텐의 그 고주파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흐물거리고 한쪽은 반쪽은 탱탱해졌었거든요. 그런 거 뭐 사진을 못 찍었지만 좀 아쉽게도. 근데 사진에선 사실 표시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분들을 봤을 때 이건 접근이 좀 용이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마텐 프로하고 더마홈은 당연히 소개가 해야 되겠지만 접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전략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또 저는 이제 앞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 전략. 샵에는 충분히 진열을 해놓고 유통 소득도 가져갈 수 있고, 또 관리 소득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유니온코 제품을 접목하면 접목에서 오는 권리 소득도 생길 거고,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가격이 어째요. 이런 사람들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이제 올 5월이면 라운지 전용 제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라운지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관리하시는 분들은 관리소득, 거기에 포인트로 인한 권리소득, 그 다음에 제품을 패키지로 사서 만약에 그냥 단타로 팔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유통소득, 그 다음에 어서멜스파 가맹점을 가맹시킨다면 거기에서 받는 가맹소득, 이런 것들을 그 원장님들하고 조금 더 친해졌을 때 얘기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10개를 동시에 했을 때 바로 VP가 되겠죠. 10,000포인트니까. 하나의 가맹점. 근데 10개를 동시에 한 달 안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요거는 뭐 잠깐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이성훈 사장님 쪽에 이제 누가 알아보고 계신 분이 사실은 가맹을 했던 분이에요. 다른 데서. 올가라는 데서. 그런데 2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샀는데 본인이 받는 캐시백은 하나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어떻게 보면 가맹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그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가맹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공략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10,000포인트 전략으로 해서 저도 24년도에 제가 10개를 목표로 해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저도 올해 VP에 도전을 해볼 거예요. 저 이거 뭔지 아세요? 연말 파티 때, 이 추리에 나의 소원을 적어봐 했는데, 저 딱 여기에 고은경 VP라고 했는데, 이게 딱 뽑혔었어요. 그래서 이거 버리지 않고, 제가 사실은 차에 꼭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꼭 올해 꼭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같이 읽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든 그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제는 반드시 당신 차례와 반드시 내 차례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